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체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2020년 10월 26일 오후 6시 34분이고요. 아마 이런 이유로 이게 26분 만에 영상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임신공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공격 이 단어 참 어떻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임신공격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항상 드라마 보면 단골 파트가 있어. 이게 여자가 먼저 임신하게 되고 선임신 후결혼이란 것들은 옛날에도 되게 흔한 소재거리였고 지금도 흔한 소재거리였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제 진행되는 방식은 약간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뭐 그냥 오빠 나 임신했습니다 뭐 3개월입니다 이러면 이제 두둥 이러면서 남자 입장에서는 마 내가 니 하나 책임 못 지겠나 약간 이런 반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게 터지고 나면 그 남자는 처갓집에 끌려가거든. 끌려서 개같이 털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뭐 지금도 이게 털리긴 털리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털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38살이 된 지금 와서 그런 뭔가 선임신 후 결혼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임신이란 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 의외로 여러분 주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애가 안 생기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귀책 사유가 뭐 여자가 그래서 안 된 경우도 있고 남자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서도, 이러나 저러나 이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서로한테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제 선임신 후 결혼이란 게 옛날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이러나 저러나 축복이다. 임신이란 건 하나의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이 임신은 일단 축복이 많은데 임신 공격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잖아. 그치? 임신 공격은. 그래서 이 임신 공격이란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이게 결혼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할 때 들어가는 게 임신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게 말하면 사랑했을 때,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혼하고 싶을 때 이게 임신 결혼을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내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임신 공격으로 결혼한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플들이 있어서 이게 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임신 공격도 이게 남자가 들어가는 거랑 여자가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뭐 공통점은 한 사람이 되게 결혼하고 싶고 되게 사랑한다 그러면 둘 다 결혼을 하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진짜 결혼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존나 오빠 산다 말도 안 하고 갈기거든. 진짜 말도 안 하고 갈겨버리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갈겨도 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뜨끈뜨끈한 게 그 우유 같은 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씨발. 근데 여자도 이제 아내 하면 그걸 잘 못 느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씨, 다 이유가 있지. 다 아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끼더라고. 근데 이게 남자의 그런 임신 공격이랑 여자의 임신 공격은 약간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차이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진짜 일방적으로 임신 공격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는 방어하는 게 가능해. 방어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씻다가 이게 뭔가 이게 흘러와. 그러면 이 개새끼 이러면 뭔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여자들 중에선 보다 보면 그 피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루프라고 혹시 아세요? 루프?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피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강하게 하려면 정관수술, 아직까지는 정관수술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관수술 같은 경우는 근데 후유증이 있잖아.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들도 있고 통증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은 그걸 절대로 권하지 않더라고. 근데 남자 피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결국에는 그 임신을 못하게 하려면 그 남자의 그 정자의 활동력을 떨어뜨려야 되거든. 근데 이걸 남자의 정자는 활동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발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자의 그런 피임은 좀 힘든 게 있어요. 지금 와서 뭐 베이슬 젤이라고 약간 혁명적인 기술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남자는 그게 좀 힘들어. 정관같이 헤비한 거 아니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제법 간단한 시술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프 같은 거는 이제 구리 같은 거 관이 감겨가지고 여자 안에게 놔두면 그게 뭐 이제 정자 같은 것들이 나팔관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걸 막아버리는 효과도 있고 착상도 잘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루프를 많이 쓰는데 지금 와서 미레나인가, 그래서 오히려 약간 호르몬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자 생리통 심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거 하는 여자들한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여자들은 이걸 해도 남자친구한테 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일부러 안 해, 그거를 굳이 안 하는데. 근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뭐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우보다는 이 새끼 계속 만나다 보면 좆대기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는 이게 임신후에 남자가 들어와도 막으려면 다 그런 식으로 막는 게 가능해. 이렇게 딱 배리를 치는 게 가능한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 반대의 경우, 여자가 남자 되게 이렇게 사랑하고 임신공격 들어가고 싶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임신공격 들어와? 오빠 오늘 안전한 날이야,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 이게 오빠 안전한 날 들어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여자가 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구나라는 걸 떠나가지고 뭔가 본능적으로 하다가 야 이거 안에 갈기면 좆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좆된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씨발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구나라는 그걸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 다 아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다 아는 방법인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게 임신 공격이 뭐 양쪽에서 이게 성공하게 됐을 때 반응도 확실히 남자 여자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런 것들을 빨리 수긍하는 것 같아. 약간 임신 공격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에이 씨발까지는 아니지만 여자는 이게 배가 아프잖아. 자기가 배가 아프면서 이 애를 품는 동안에 이 애한테 모성이란 걸 가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임신 공격 같은 게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수능하는 편인데, 근데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수능을 못하는 경우가 외래 남자가 더 많더라고. 왜? 나는 뭔가 이제 한 번 그냥 갈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임신이 되고 나면 애가 크더라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서 약간 겉도는 경우 있잖아. 방황하는 시간들이 보통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좆됐구나. 이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수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정말 둘이 사랑한다면 남자라는 동물이랑 여자라는 동물이 되게 잘 맞지가 않잖아. 원초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근데 정말로 사랑해서 둘이 그냥 야, 우리 한번 애나 낳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결혼한 애들, 내 주변 커플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뭐 어떻게든 이게 살아가긴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뭐 정말로 잘 산다라고 말은 못하겠지. 그래도 어떻게든 지지에 복하면서 이게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가장 보통적인 모습이겠죠, 그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 굉장히 많은 허들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전에 파토난 커플도 진짜 많거든. 그게 막 딸 가지고 장사한 데서 파토난 경우도 있고, 아들 가지고 아들 부심으로 되게 파토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막 돌고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결국엔 생각만 해서 뺑글뺑글 도는데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뭔가 이제 임신 공격, 내가 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뭐 씨발 좋아하면 그냥 갈기고 시작하는 것도 갈기고 시작하는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 원래는 일본 가서 1년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단 모로코 쪽이 좀 땡겨가지고 아마 모로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나는 이제 이 과감하게 임신 공격이란 걸 하지 않을까. 그다음부터는 약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임신 공격이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이 서로 사랑해서 임신하면 어떻게든 살아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사랑해서 이게 공격을 들어가게 돼도,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애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뭐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은 워낙에 결혼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냥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한번 싸지려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좆되는 경우도 많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은 별 주제가
없는 이야기야.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얘기에서 주저리 어린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